안녕하세요, 수김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지난 강의에 이어서 우리 유리수와 순환소수 두 번째 강의 해서 남은 부분을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강의에서는 순환소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유리수 이야기를 하고 그 소수를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분류를 해서 순환소수, 소수점 아래 어떤 자리부터 일정한 그 숫자 배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그런 수를 순환소수라고 한다. 그래서 순환마디 뭐 이렇게 순환소수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런 거를 배웠는데,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순환소수가 아닌 소수, 그러니까 유한소수,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 분수는 우리가 소수로 나타내보면 알겠지만 유한소수로 나타내든지 아니면 순환소수로 나타내집니다. 그러니까 그 둘 중에서 이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는 어떤 분수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순환소수를 이제 분수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제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소수를 분수로 어떻게 바꾸는지 그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 자, 유한소수는 10의 거듭제곱꼴이에요. 그죠? 분모가 10의 거듭제곱꼴이면 무조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죠? 10분의 2 이러면은 0.2 이렇게 100분의 5 그러면 0.05 이런 식으로 무조건 10의 거듭제곱이면 분모가 10, 100, 1000만 이렇게 돼 있으면 유한소수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모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밖에 없어요. 왜? 10은 2 곱하기 5니까 10의 거듭제곱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2랑 5만 나온다 이거야. 자, 그러면은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내고 그 분모를 소인수분해하였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뿐이면 그 분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2 또는 5 말고 다른 소인수가 있으면 그 분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가 없다. 그러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분수들은 전부 다 순환소수로 나타내어집니다. 자, 그래서 기하분수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 60분의 9가 있어요. 얘를 약분을 하면 20분의 3이 되고요. 20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예요. 그럼 얘를 소수로 바꾸려면 어떻게? 2와 5의 짝을 맞춰주는 거야. 그러니까 2의 제곱이에요. 그죠? 그럼 2가 2개 있는 거야. 그럼 얘도 5의 제곱이 되면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분모 분자에 똑같이 5를 곱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5를 똑같이 곱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분의 15가 되고요. 그러면은 2 2개 5 2개니까 2 곱하기 5, 즉 10의 제곱분의 15가 되고요. 그래서 100분의 15가 돼서 0.15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10의 거듭제곱으로 고쳐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도 내용이 있네요. 자, 이렇게. 자, 다음 개념 확인 한번 보자. 자, 다음 소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내고 분모를 소인수분해 하여라. 자, 0.45, 100분의 45 이렇게 분수로 바꿀 수 있다. 그죠? 얘를 약분을 합니다. 약분을 하면 5로 약분이 된다. 그죠? 9, 45, 20분의 9. 그럼 20을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된다? 2의 제곱 곱하기 5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유한소수를 분수로 나타내고 분모를 소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분모가 2와 5가 소인수가 2와 5밖에 없다. 이렇게. 자, 다음은 분수 40분의 1의 분자 분모에 가장 작은 자연수를 곱하여 소수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알맞은 수를 써넣어라. 자, 40분의 1이에요. 그랬을 때 40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5입니다. 그러면은 2랑 5랑 짝이 맞아야 돼. 그럼 2는 3개가 있으니까 5도 3개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5의 제곱을 더 곱해줘야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니까 2 곱하기 5의 세제곱과 같고요. 10의 세제곱이고요. 그래서 1000이 되겠네. 10의 세제곱이니까. 자, 그 다음에 1 곱하기 5의 제곱 계산하면 25다. 그죠? 그러면은 0.025 이렇게 소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해되죠? 2랑 5를 짝을 맞춰줘라. 자, 다음 예제 5번. 다음 분수 중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동그라미, 없는 것은 X표를 가로 안에 써넣어라. 어떻게 하자 그랬죠? 약분을 해서 기하분수를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분모를 소인수분해해요. 분모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어떻게? 소인수가 2 또는 5밖에 없으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25분의 4 이미 기하분수입니다. 25를 소인수분해하면 5의 제곱이다. 그죠? 그러니까 분모에 소인수가 5밖에 없습니다. 유한소수 맞고요. 자, 42분의 27 3으로 약분되나요? 3, 9, 27 3, 1은 3, 3, 4, 12 14분의 9. 자, 그럼 14를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7이다. 그죠? 그러니까 2 또는 5 말고 7이라는 소인수가 있습니다.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어요. 39분의 7 이미 기하분수다. 그죠? 이미 기하분수고 39를 소인수분해하면 3 곱하기 13입니다. 그죠? 얘도 안 되고요. 자, 얘는 보니까 소인수분해가 분모가 돼 있네. 그런데 7하고 42하고 약분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분모의 기하분수로 나타낸 거예요, 지금. 분모에 남아있는 소인수가 2와 5밖에 없다. 그죠? 그러니까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2분의 5. 72분의 5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서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대요. 그러니까 요거 계산을 하고 나면 분모에 소인수가 2 또는 5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71을 일단 소인수분해를 해보자. 71을 소인수분해해보면 2, 36, 2, 18, 2, 9, 3, 3 그러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입니다. 분의 5. 자, 여기다가 어떤 수를 곱해서 유한소수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가 뭘 곱해줘야 되겠어요? 자, 분모를 보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뭐가 요 3의 제곱이라는 녀석이 좀 거슬린다. 그죠? 얘가 없어지면은 얘가 유한소수가 될 텐데 3의 제곱 때문에 안 된다. 그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면 돼요? 3의 제곱을 곱해줘 버리면 얘랑 얘랑 약분 되겠네. 맞습니까? 약분되고 없어지니까. 그래서 A가 9가 되면 얘가 유한소수가 될 수 있다.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가 어떤 건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분수들은 그러면 전부 다 순환소수로 나타내진다 그랬죠. 아까 전에 얘기할 때 어디 갔어? 여기 분모의 소인수 중에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가 있으면 그 분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고요. 그런 분수들은 전부 다 순환소수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거꾸로 얘기하면 순환소수들은 분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죠? 유한소수가 아닌 분수들은 다 순환소수로 바뀐다라고 했으니까 순환소수랑 분수랑 이렇게 그 사이에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분수를 순환소수로 혹은 순환소수를 분수로. 자, 분수를 순환소수로 바꾸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분자 나누기 분모 그거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분자 나누기 분모를 계산을 하시면은 순환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순환할 때까지 계속 나눠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순환마디가 보이면 요게 순환마디구나. 그렇게 나타내시면 돼요.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순환소수를 분수로 한번 나타내보자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0.158 땡땡. 자, 요 녀석을 분수로 바꿔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얘를 쭉 풀어서 써주고 걔를 x라는 수로 둘 거예요. 0.15858 요렇게 가는 요런 수다. 그죠? 자, 이 다음에 뭘 하느냐? 첫 번째 순환마디 요 순환마디
바로 뒤에 소수점이 찍히도록 10의 거듭 제곱을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10, 100, 1000, 만 이런 거를 곱해서 요 첫 번째 순 한마디 바로 뒤에 소수점이 찍히도록. 그러면은 x에다 얼마를 곱해야 되겠어요? 하나, 둘, 세 칸이 움직여야 된다, 그지? 그러니까 1000을 곱해줘야죠. 1000x는 158.5858 요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첫 번째 순 한마디 바로 앞에 여기에 소수점이 찍히도록 10의 거듭 제곱을 곱해줘요. 그러면은 한 칸 움직이면 되니까 10 곱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10x는 1.5858 요렇게 될 겁니다. 자, 요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10의 거듭 제곱을 곱해서 순 한마디 뒤에와 앞에 소수점이 찍히도록 한 이유가 뭐냐면, 요 부분, 요 소수점 아랫부분을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예요. 요렇게 소수점 아랫부분이 똑같아지면 얘네들을 빼주는 거예요. 빼주면 어떻게 되느냐? 1000x에서 10x를 빼니까 어떻게 된다? 990x는 자 0.5858, 0.5858 소수점 아랫부분은 그냥 없어져 버리겠다, 그죠? 소수점 아랫부분은 없어져 버리고 158에서 1을 빼는 것과 같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157. 자, 이렇게 이해됩니까? 소수점 아랫부분이 똑같으니까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주면은 소수점 아랫부분은 다 없어져 버릴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x는 990분의 157.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약분되면 약분하셔야 돼요. 지금은 약분이 안 되니까 이대로 놔두시면 돼요. 이해되죠? 자, 소수점 아랫부분을 같은 두 식을 만들어서 두 식을 변끼리 뺀다. 그래서 x값을 구해줍니다. 자, 개념 확인 한번 보자. 자, 0.5땡 얘를 x라고 하면 x는 0.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첫 번째 순 한마디가 어디 있어요? 첫 번째 순 한마디가 여기다, 그지? 여기. 자, 요거 바로 뒤에 소수점이 찍히도록 그러면 10을 곱해주면 되겠다, 그죠? 10x. 그 다음에 요거 바로 앞에 지금 현재 찍혀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x. 그래서 기억에다가 10을 곱해서 소수점, 첫 번째 순 한마디 바로 뒤에 소수점이 오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여기 소수점 아래 부분이 똑같다, 그죠? 여기 위에 식에서 밑에 식을 빼주면 소수점 아래 부분은 다 없어져 버릴 거고요. 5에서 0 빼니까 5, 10x에서 x 빼니까 9x. 그래서 x는 9분의 5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다음 것도 해볼까? 자, 첫 번째 순 한마디, 첫 번째 순 한마디를 찾으면은 요게 첫 번째 순 한마디다, 그죠? 요거 바로 뒤에 소수점이 찍히도록 그러려면 한 칸, 두 칸 움직여야 된다, 그죠? 기억에다가 100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100x는 12.22 이렇게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순 한마디 바로 앞에 소수점이 찍히도록 그러면 한 칸 움직이면 되니까 기억에다 10을 곱해주면 된다, 그죠? 그래서 10x는 1.2 이렇게 되죠. 그래서 10끼리 빼주면 소수점 아랫부분 다 없어지고요. 100x에서 10x 빼니까 90x, 12에서 1 빼면 11. 그래서 90분의 11 이렇게 됩니다. 자, 좀 더 연습을 해볼까요? 자, 0.2땡 분수로 나타내보면 자, x는 0.2222 이런 수고요. 그러면은 첫 번째 순 한마디 바로 뒤에 소수점이 찍히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10을 곱해야 된다, 그죠? 10x는 2.22 이렇게 되고요. 그냥 소수점 바로 앞에 지금 찍혀 있다, 그죠? 순 한마디 바로 앞에. 그러면 x는 0.222 해서 빼줍니다. 그럼 10x에서 x 빼면 9x. 여기서 요거 빼면은 소수점 아래 부분은 쭉 없어져 버릴 거고 2에서 0 뺀다, 그죠? 2. x는 9분의 2. 자, 7번 2번도 볼게요. x가 0.454545 이렇게 가는 수예요. 순 한마디가 4, 5 요거다, 그죠? 자, 첫 번째 순 한마디 바로 뒤에 소수점이 찍히도록 100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100x는 45.4545. 그 다음에 첫 번째 순 한마디 바로 앞에 소수점이 찍히도록 그러면 그냥 x네. x는 0.4545 해서 빼줘라. 100x에서 x 빼니까 99x고요.
요거 소수점 아랫부분 다 없어져 버리고 45에서 0 뺀다 그죠? 그럼 45고요. x는 99분의 45. 옆으로 갈까? 99분의 45. 약분이 됩니다. 그죠? 9로 되네요. 11분의 5. 자,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제 8번. 자, 0.82 땡 2에 점이 찍혀 있으니까 어떻게? 요것만 반복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x를 0.8222 이렇게 나타내면 첫 번째 순 한마디 요 2입니다. 그죠? 요거 바로 뒤에 소수점이 찍혀야 돼요. 두 칸 옮겨야 되니까 100x는 82.222 요렇게. 그 다음에 소수점이 첫 번째 순 한마디 바로 앞에 찍히도록 그럼 10을 곱해야 되겠네요. 10x는 8.22 그래서 빼줍니다. 100x에서 10x를 빼면 90x고요. 소수점 아래 부분 다 없어지고 82에서 8을 빼면 74다. 그죠? 그럼 x는 90분의 74. 약분이 되니까 45분의 2, 3은 6, 7, 37. 45분의 37. 자, 다음 2번. x가 0.2414141 이렇게 가는 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순 한마디가 41입니다. 그죠? 요거 바로 뒤에 소수점이 찍히도록 1000을 곱해주면 되겠네. 1000x는 241.4141 요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한 칸만 움직이면은 첫 번째 순 한마디 바로 앞에 소수점이 찍힌다. 그죠? 그래서 10x는 2.4141 요렇게. 요거 적어 주실 때 선생님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요거 자릿수를 맞춰줘야 됩니다. 소수점을 맞춰주셔야 돼요. 우리 소수 더하기 빼기 계산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소수점을 자리를 맞춰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적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빼주자. 1000x에서 10x 빼니까 990x. 여기는 소수점 아래 부분 다 없어지고 241에서 2를 뺍니다. 그러면은 239. 그래서 x는 990분의 239가 되고요. 이게 약분이 될까요? 3으로 안 되고 안 되는 것 같다. 그죠? 990분의 239 이렇게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은 저 위에 우리 방금 했던 거, 방금 했던 요게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2학년 1학기 교과서를 딱 받아보면 2학년 교과서를 받아보면 요 위에 요 부분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 말고 공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요 공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요거를 요런 부분들을 공식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처음에 두 개 옮겨야 돼서 100x고요. 그 다음에 한 칸 옮겨서 10x 되니까 여기서 이거 빼면은 9 하나 0 하나 90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전체 82에서 요거 소수점 아랫부분 어차피 없어져 버릴 거니까 82에서 요거 8을 뺀다. 이렇게 되는 건데 공식화한 거예요. 그래서 공식으로 이렇게 외워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풀 수도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2학년부터는 이제 시험을 치니까 우리 여기서는 시험을 치니까 시험 칠 때 약간 조금 팁이라면 팁입니다. 공식을 잘 기억을 하고 있다가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순환소수끼리 막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막 이런 것도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런 계산을 할 때 무조건 분수로 바꿔서 계산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산을 할 때 공식을 잘 외우고 계시다가 객관식 문제에서는 공식을 이용해서 빨리 바꿔서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결국 시험이라는 게 문제를 내가 풀 수 있고 없고 잘 풀고 못 풀고도 중요하지만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데서는 최대한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요 위에 요거대로 하면은 글쎄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 그죠? 하나 바꾸는데 막 이런 행동들을 해야 되니까 할 게 많다. 그죠? 근데
공식으로 하면은 보자마자 거의 바로 분수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식을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객관식 문제 같으면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꾸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바꾸기만 하면 돼. 바꿀 줄만 알면 돼. 그렇기 때문에 공식으로 바꿔주세요. 근데 서술형 문제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원하는 답안은 요런 답이에요. 이거를 요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공식으로 바꾸면 경우에 따라서 감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공식을 알려줬다. 선생님께서 학교의 선생님께서 공식을 알려주셨어. 그러면 공식으로 하셔도 돼요. 서술형 문제에서 뭐 특별한 말이 없을 때 공식을 이용하지 말라는 말이거나 아니면은 뭐 10의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곱해가지고 요 방법대로 하여라 라는 뭐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단 해가지고 분수로 바꿀 때 뭐 10의 거듭제곱을 곱하여 뭐 바꾸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와 있으면은 이렇게 풀어야겠죠. 그죠? 근데 그 선생님이 공식을 알려주셨어. 그리고 서술형 문제에 그런 말이 또 없어. 그러면은 그냥 공식대로 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공식을 일단 알려줄게요. 공식은 어떻게 하냐면 분모에 순한마디에 있는 숫자 개수만큼 9를 씁니다. 순한마디 숫자 개수만큼 지금 0.abc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땡땡 점이 찍혀있다. 그죠? 순한마디의 숫자가 하나 둘 세 개예요. 그래서 순한마디의 숫자 개수만큼 9를 씁니다. 그 다음에 소수점 아래에 순한마디에 포함되지 않는 숫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요런 모양이죠. 지금 A, B, C, D 돼 있고 점이 C와 D에만 찍혀 있어요. 여기만 순한마디다. 그죠? 근데 소수점 밑에 B가 있어요. 그러면은 9 2개, B 0 하나 요렇게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분자에는 어떻게 하느냐? 분자는 전체 수 전체 그냥 이거 그대로 쓰세요. 여기 있죠. 2518 있으면은 2.518 땡땡 있으면은 9 2개. 그 다음에 5가 소수점 아래에 순한마디에는 포함되지 않는 녀석이다. 그죠? 그래서 5 요거 녀석은 0 하나.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거 전체 2518 전체 2518 빼기 순한마디 아닌 거 25.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약분할 거 약분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분수로 나타내시면 돼요. 자, 요거 바로 한번 보고 볼게요. 자, 순한마디 개수만큼 9를 씁니다. 순한마디의 숫자 개수만큼 9를 쓰고 그 다음에 전체에서 순한마디 아닌 거 빼야 되는데 그런 거 없다. 그죠? 전체 4 9분의 4. 자, 약분이 되면 약분하셔야 되는데 요건 약분이 안 됩니다. 그죠? 자, 요것도 한번 볼까? 9가 2개 99분의 전체가 다 그냥 순한마디예요. 0.51이니까 51에서 0 빼는 거잖아요. 그죠? 51. 요거는 약분이 될 것 같아요. 그죠? 3으로 약분 될 것 같은데 33. 3일은 3. 37, 21. 33분의 17. 자, 요렇게 약분이 가능하면 반드시 약분하셔야 됩니다. 약분 안 하면 틀리는 거예요. 자, 요 녀석은 순한마디의 숫자 개수만큼 9를 쓰고요. 소수점 아래에 순한마디 아닌 것만큼 0을 써요. 그런 다음에 전체에서 91에서 순한마디 아닌 것만큼을 빼줍니다. 그러면은 90분의 91에서 9 빼면은 82인가요? 82. 그러면은 45분의 41. 자, 다음에 얘는 9 2개 9 9 0 하나 990 다시 990. 그 다음에 234 234에서 뭐를 뺀다? 2를 빼주자. 그러면은 990분의 232가 되고요. 약분 한번 해볼까요? 116 그 다음에 248 298 250 이렇게 되겠네요. 소약분이 되는 게 있나요? 3도 안 될 것 같고 안 돼 보입니다. 그죠? 495분의 116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순환소수 분수로 나타내는 거 공식 이용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 기억할 때 우리가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근데 외우고 나면 할 줄만 한 번만 해보고 나면 바꾸는 거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유리수랑 소수랑 어떤 관계에 있느냐? 자,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는 전부 다 유리수에 들어갑니다. 자, 유한소수도 분모 분자가 정수인 분수로 바꿀 수 있었고요. 방금 순환소수도 해봤다, 그죠? 모든 순환소수는 전부 다 분수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수의 뜻, 유리수의 정의가 그거라 그랬어요. 분모 분자가 정수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 그죠? 유리수가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소수는 유한소수, 무한소수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무한소수는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요 둘로 나누게 되고요. 이때 요 무한소수가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나뉘었을 때 순환소수는 분수로 다 바꿀 수가 있었어. 그래서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를 합쳐서 유리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닙니다. 분수로 나타낼 수 없어요. 정수분의 정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유리수가 아니고요. 이런 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수를 무리수라고 부릅니다. 이름만 알고 있읍시다. 우리 요건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만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어떤 녀석이다 라고 지금부터 알려고 들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우리가 하나 딱 알고 있는 거 있어요. 뭐가 있었어? 원주율. 그죠? 원주율 파이 요 녀석이 있었어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자, 그래서 이런 수를 우리가 무리수라고 하는구나 라고 알고만 계세요. 자, 그러면 내려가서 설명 중에 옳은 것엔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에는 X표를 하여라. 자, 모든 유한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맞다, 그죠? 모든 유한소수는 다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랬어요. 분모가 10, 100, 1000, 만 이렇게 그런 분수로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무한소수 중에는 순환소수가 아닌 것도 있다. 있습니까? 무한소수 중에 순환소수 아닌 거 있죠? 뭐? 원주율 파이 있었습니다. 그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는 게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걔네들을 무리수라고 부른다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모든 순환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자, 유리수가 아니려면 분수로 못 바꾸면 그러면 유리수가 아니에요. 분수로 바꿀 수 없으면. 근데 아까 전에 했잖아. 순환소수는 모두 다 분수로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분수로 바꿀 수 있는 수는 유리수가 맞습니다. 틀린 얘기예요. 모든 무한소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이다. 자, 모든 무한소수는 유리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한소수는 다 유리수에 속합니까? 아까 아니라고 그랬죠. 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한소수 중에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도 있고요. 걔네는 유리수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도 틀린 말입니다.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유리수와 순환소수 요 단원이 끝났습니다. 요 단원은 좀 짧아요. 단원이 좀 짧아서 두 강만에 끝났는데 요거 문제도 좀 풀어보시고 연습을 좀 하실 게 조금 있어요. 계산도 좀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유리수의 계산해가지고 우리 나중에 이제 순환소수끼리 또 계산도 해보고 막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연습을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